네, 저는 성장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는 아빠의 무능력함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밤늦게 들어오셨고 아빠는 저희들을 키우지 않겠다며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혹시 제 행동이나 말 속에 가정불화가 드러날까봐 제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참기 시작하며 남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20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작년 법륜 스님을 만나게 되며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건강히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 감사하고 남보다 좋은 조건이라 나는 행복하다라며 치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이미 저는 남들을 신뢰하지 않고 방어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괜찮다 싶으면 너무 믿어버리는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항상 적을 만들고 그 적이 없어지면 또 다른 적을 만들며 친구들을 속 깊게 만나지 못하고 오래 만난 친구가 없고 그 친구들은 제가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들 때는 믿음이 안 가. 초반에 너무 제기만 하다가 시작도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기는 싫고 고치고 싶은데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알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때 엄마 몇 살이었어요? 21살이요. 자기는 지금 몇 살이에요? 25이요. 그럼 자기가 지금 결혼한다면 남편하고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것 같아요. 그 엄마는 내가 어린 아이 내가 볼 때는 어른이지만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못 살면 이혼할 수도 있고 여기 질문하는 거 다 지금 못 살겠다고 저 이혼하겠다 저러잖아. 그죠? 근데 내가 지금 25살인데 자기가 결혼해가 30살이 되거나 40살이 돼서 보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식이 볼 때 엄마는 무조건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하는 건 모든 어린이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의 바람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워줬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왜? 남 같으면 키워주겠어요? 안 키워주겠어요? 안 키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엄마니까 이혼하는 정도까지 어려움에 처해도 자식을 버려야 키워요. 키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인생, 엄마 아빠의 인생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나하고 관계에서 볼 때는 어떠냐?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고마운 자다. 그래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한 부모 밑에도 엄마가, 이혼한 아내가, 즉 엄마가 자식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편안하게 키우면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반대로 자식이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도 그건 문제고 나는 키워줘서 고맙다는 마음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린애는 어려서 안 되고 아내는 약해서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어떻든 아기를 가진 여자는 그런 거를 자식한테 영향을 안 주도록 해야 돼. 근데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식을 해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린애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던 건 엄마 아빠 인생이고 나는 거기서 키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강아지는 주인이 밥만 주면 되는 거지 어느 집에 데려갔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젖을 먹고 자란다 하면 소젖이 사람 젖이든 이 여자든 저 여자 젖이든 젖만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무젖이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뭐 저 둘이 싸우면서 나를 키웠던 뭐 저거야 뭐 화목해서 나를 키웠던 나는 잘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릴 때는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의식상은 치유가 되는데 어릴 때 그 불안했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거 이해는 이제 되지만은 내가 어릴 때 사이했던 그게 이미 습관화돼 까르마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 아버지 같은 그런 자꾸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아니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못 믿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정도는 되는데 결혼 얘기 나오면 두려운 거예요. 또 엄마 같은 고생할까 싶어서 엄마 아빠 같은 상황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 극복하는 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연애를 이번에 결혼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 남자가 한번 사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이 잘 안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연애를 해봐요, 그냥. 해봐, 그냥. 해가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결혼이라도 해봐. 한번 해보고, 연습해보고, 이혼하고 다시 해가 그다음부터 잘 살면 되잖아. 뭐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혼했다는 말 듣기 싫으면 뭐만 하면 된다? 동거만 해보면 되지. 애기만 안 가지면 돼. 근데 애기를 가지면 안 돼. 연습하는데 애기는 가지면 안 돼. 애기를 딱 가지면 연습을 끝내야 돼. 그래서 연애를 해봐요. 그냥. 100번 질문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아. 하면서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냥. 연습 삼아. 내가 이런 게 불안하구나. 내 어릴 때 형성됐다니까 이래서 내가 남자를 못 믿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는 뭐하고 부모한테는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연습해봐. 두 번째 질문은 네. 저희 오빠가 스스로 독립을 했는데 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한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주도적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지 못하는 면을 봐왔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오빠한테 반찬을 갖다 주라고 자꾸 하는데 네. 제가 그 집착하던 엄마 모습이 생각나서 말로는 법률 스님이 어쩔 수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남편하고 이혼해서 키웠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자식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뭐다? 아들을 남편으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밑에 있는 아들한테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무조건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면 가지고 가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돼. 자기가 먹어버리든지. 그리고 오빠는 가능하면 이런 어머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 오빠 인생을 위해서는. 엄마는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이제 자식으로부터 집착을 끊어줘야 자식이 잘 된다는 걸 아니까 엄마가 깨달음장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줘야 돼. 근데 엄마가 법륜 스님께 멸치 한 통도 안 되냐고 여쭤보고 그랬는데 버리는 건 제가 멸치 한 통도 안 돼. 멸치 대가리 하나도 안 돼.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메리치 한 통도 안 되느냐 하니까 스님 물으니까 메리치 대가리 하나도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을 딱 끊어줘야 돼. 그리고 일체 간섭을 하지 말고 결혼한 뒤에도 절대로 며느리 도와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을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사람이 부부가 돼가 같이 살 때 비록 어머니라 하더라도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자꾸 가까이 오면 여자는
두 여자라는 개념이 생겨요. 질투심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가정의 방해꾼이다, 간섭꾼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부부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여 안 하는 게 좋아. 동물을 보세요. 일단 딱 자립해가 나가면 새끼 살림에 간섭을 안 합니다. 간섭을 하면 이제 자식도 안 되고 자기도 무겁고 그러죠. 여기 다 지금 간섭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간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무겁게 만듭니다. 20살이 딱 넘으면 손 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그 나머지 50 이후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70, 80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메리치 대가리 하나도 안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